자,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죠. 자, 마지막 4과입니다. 4과 본문 영작은 조금 길어요. 자, 42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21, 반을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반을 배울 건데, 영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지금 한 번에 외워버릴 생각을 하세요. 두 번, 세 번 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저랑 함께 쓸 때 한글을 보면서 쓰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쵸? 뭐라고 나옵니까? 닥터 머니에게. 자, 묻다라는 동사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우린 ask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ask는요, 여러분, 수요 동사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두 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목적어 오는 것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에게만 썼어요. doctor. 그 다음에 money 이렇게. 자, 여기 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10대들의 소비 습관이라고 나옵니다. 자, 10대들이라고 했으니까요. 10대들은 영어로 어떻게 써요? teen이 10대고요. 들이니까 복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얘들아 소유격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소유격이면 apostrophe s 쓰면 되겠네요. 논리적으로는 맞죠. 배운 대로는. 그렇지만 s로 끝나는 경우에 소유격은 그냥 apostrophe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teens, 그 다음에 소비 습관. 자, 습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abit인데 이 뒤에 있는 습관에 대한 어떤 용도와 어떤 습관인지를 표현할 때는 동명사로 그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습관의 용도와 기능을 말합니다. 어떤 습관? 소비. 그래서 spend라는 동사에 뭐를 붙여주면 된다? ing를 붙여주면 뒤에 있는 습관의 용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대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뭐를? 수를 일치시켜야 돼서요. 복수로 써야 되는 거. 자, 여기서 멈추고 한 번만 다시 써봐. 알겠지? 자, 한글 보면서. 자, 저는 다음 문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당신은 얼마나 현명한가? 당신의 돈에 관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얼마나 현명합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 의문문이니까요. 얼마나라는 여러분 부사가 바로 how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니까 smart를 쓰면 되겠죠. 얼마나 현명한가 아니면 wise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how smart를 썼습니다. how wise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how smart 당신은 얼마나 현명합니까?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are you가 되겠죠. 여기 do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왜? smart라는 단어가 형용사였기 때문에 비동사랑 연결되잖아. 그럼 how smart are you는 의문문이니까 물음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표현이 빠졌네요. 뭐뭐에 대해. 자, 요때 뭐뭐에 관해서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꼭 of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about만 있는 것도 아니고 on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of도 되고 about도 되고 on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전치사 with를 씁니다. with도 뭐뭐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how smart are you with 뭐에 대해서? 당신의 돈이니까 your money. 그대로 한글 따라갈게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자, 이것들은 뭐뭐다. 문장의 주어가 이것들이니까 여러분 복수 주어잖아요. these죠. 이다는 무슨 동사? 비동사잖아. 그러니까 are가 되겠죠. 자, 뭐래요? 한 설문조사의 결과. 자, 이것들이면 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이것들이 복수라면 그 결과도 뭐가 될까요? 복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라는 단어는 영어로 result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결과가 이 단어 말고도요. outcome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결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설문조사의 결과니까 자, 여기서 의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죠. 뭐뭐의라고 할 때 바로 of가 나오고 한 설문조사니까 a survey가 되겠죠.
그런데 한 설문조사의 결과면 결과가 정해지네요. 그래서 앞에 더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these are the result of a survey. 자, 여기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로 넣어야 되는 게 바로 요런 게 하나의 개념으로 딱 잡혀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면 뭐뭐의니까 또 이번에도 그렇죠. 학생 100명이니까 of를 쓰겠고요. 100 자, 미안합니다. 100 다음에 왜 이러죠? 잠시만요. 네. 100 students가 되겠죠. 100명의 학생들. 그죠? 어디에? 그죠? 그린 중학교에라고 할 때 이 at을 쓰시면 됩니다. at 그리고 green 중학교니까 middle school 하면 되겠죠? 자, green에서 G는 대문자고 이건 뭐 소문자 괜찮습니다. 자, 다음 걸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먼저 물었다. 자, 그러니까 주어가 we고요. 먼저 물어봤으니까 부사가 오면 되겠네요. We first asked.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에 중요해요. 바로 ask가 아까 배웠죠? 수요 동사라고. 목적어 몇 개 취한다? 2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바로 첫 번째 누구누구에게가 바로 간접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니까 그대로 student라고 쓰면 되겠죠. 우리는 먼저 물어봤어요. 학생들에게. 근데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요. 잘 보세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의문, 문으로 그대로 썼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요 쿼테이션 마크를 썼다는 건 실제로 말한 표현을 그대로 갖다 적었다 이겁니다. 그럼 당신은 돈에 관해서 현명하세요? 아까 나왔던 표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현명한지가 빠졌으니까 그냥 how가 아니라 are you smart? 이렇게 되겠죠. 아까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서 how smart 였고요. 이번엔 그냥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smart가 열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물었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코테이션 마크를 하고 대문자를 써야죠. Are you smart? 당신은 영리합니까? 돈에 관해서. 그렇죠. 당신의 돈에 똑같아요.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물음표하고 쿼테이션 마크. 자, 얘들아, 이게 바로 목적으로 의문문을 그대로 쓴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저한테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걸 배웠어요? 그렇죠. 의문문도 뭘로 바꿀 수 있다? 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문문이야, 얘들아? 가만 보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명사로 바뀔 때 바로 그때 등장하는 얘들아 접속사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if나 whether를 가지고 쓰는 거라고 배웠죠. 그럼 if나 whether를 쓰고 나서 이거 어떤 순서로 쓰면 돼요? you, 그쵸? 그 다음에 are smart with your money. 주어 동사 순서로 쓰면 되겠죠? if나 whether를 쓰고 그러면 맞을까요? 틀립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항상 문장의 시제와 일치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렇죠. 뒤에 있는 문장이 절로 바뀔 때는요. 절이 될 때는 문장의 동사와 일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는 다 똑같겠지만 if나 whether 쓰고 you 다음에 wer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smart 쓰고 똑같이 쓰면 되겠죠. You were smart with your money.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돈의 영리 어떻게? 한지 안 한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요 문장은 멈춰서요. 2번, 3번 정도 다시 쓰고 진행해. 그래서 소화가 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 내용이 없고요, 여러분. 그냥 학생들한테 돈에 얼마나 현명한지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쵸?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래프가 등장. 그래프 1이 보여주듯이 70%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면에 30%가 예라고 대답했다. 자, 이 문장은 조금 길죠? 그래요.
근데 문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뭐뭐 하듯이니까 이게 바로 얘들아 부사절이에요. 자, 뭐뭐 하듯이 뭐뭐인 것처럼 할 때 나오는 접속사가 여러분 바로 as입니다. 그럼 graph 1이 주어니까 as graph 1 보여주는 거니까 show에 s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as graph 1 shows 하면은 컴마 찍고, 자 그럼 부사절 쓴 겁니다. 그래프 1이 보여주듯이 70%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너무 쉽네요. 주어는 70%. 답했다. answered. 뭐라고 답했다? no. 쉽죠? 자, 반면에 부사절 두 번째 부사절 등장합니다. 반면에가 여러분 접속사로 바로 뭐예요? while이죠. while. 반면에 무슨 접속사? 얘들아 무슨 접속사?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뭐뭐하는 반면에. 자, 뭐하는 반면에? 30%가 예라고 대답한 반면.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 30% answered 뭐다? yes. 마침표. 자,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다음 걸로 갑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물었다. 자, 그대로 가볼게요. 우리는 그 다음 then 다음이죠. 물었다. asked. 자,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들에게. 자, 얘들아. 자, 여전히 수요 동사 맞죠? 간접 목적어가 이만큼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맞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간목, 직목.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자, 간접 목적어의 표현이 조금 복잡해요. 왜? 그냥 학생들이 아니라 아니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을 꾸미네요. 바로 무슨 절이? 형용사절이. 그러면 선생님 간접 목적어에도 형용사절이 올 수 있나요? 그렇죠. 명사면 어디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아니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정해지겠죠? 그래서 더로 시작하는 겁니다. The student.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아니오라고 대답한 형용사절이니까 who도 되고 that도 되겠다. 대답한 거니까 answered 그리고 no라고. 아니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그렇죠? 들에게. 자,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뭐 쓴 거다? 뭐 썼다 얘들아? 간접 목적어를 썼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무슨 자리야? 직접 목적어 자리입니다. 직접 목적어는 바로 뭐예요? 당신의 가장 큰 돈 고민이